아니, 이제 그만해요.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조는 알몸으로 가서 뜨거운 수건을 두르고 마필로마를 놀렸다. 그들은 서로 유혹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밥 속에 서 있는 남자는 한마디로 내 오토다. 평소에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오래 기다렸어요. 내가 왜 여기에 왔습니까? 결국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할 수 없었고 그 소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컸어요. 이 모든 와중에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언급되었습니다. 저기, 오쿠씨. 목욕탕에서 목욕탕으로 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사케논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이전에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문을 멈추고 몰래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를 따라잡을 수 없는 바보이기 때문에 그가 알 수도 신경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하하 갑자기 뱃속에 다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문득 나도 모르게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이, 히로마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해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지금 당장 오토와 친구들이 서로 앞에서 즐겁게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떡볶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난 내일 제 이름은 나오코 솔더입니다.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이스케와 싸웠습니다. 대아이는 이자카야입니다. 생선과 연어를 마시고 있는데 근처에서 기침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먹으러 갈 물탱크가 우리에게 함께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정신 차리면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없던 일이 조금은 편해졌고 그게 다야. 그렇게 해서 기쁘다.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해냈어. 다이스케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조차 느낄 수 없어서 일을 그만뒀다.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읽는 방법을 배웠고 자주 참고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토메노미카이에서 감격하여 고사이, 효제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내 입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마찬가지였다. 좋은 것 같아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답이다. 데이수키는 오트아이티 키지오의 A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바쁜 것 같다. 그런데 그 덕분에 료무이 열심히 일하고 아이도 없다 보니 서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됐어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세상에 후한 하나는 없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러나 흔히 안 좋다거나 하는 점은 갑자기 없어진다는 점이다. 노다 특정 사람에 대해 나는 이번 회고전이 매우 기쁘다. 나는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있었다. 따라서 아침에 다이스케가 카이샤로 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축적된 캐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오 다이스케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다이스케에게 괜찮냐고 물어도 그냥 내 잔이면 다라고만 했어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소리를 질러도 일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야기를 듣는 것뿐이다. 나는 기주츠바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쿠유의 키스나 자동차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던 찰나 문득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럴게요. 내가 아직 전성기인데 누가 여기에 들어왔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니 거실에 불을 켠 사람은 다이스였다. 그랬다. 나는 놀랐다. 누군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잊은 게 있나요? 독쇼, 게임호, A가 나는 자러 갈 것이다. 그 말에 다이스케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맞아요. 소펑고는 혼잣말을 하고 나서 뭔가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시골에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그래서 다시 시도하고 싶습니다. 대답은 좋아 보이는 것의 대각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녹지가 많은 곳으로 어떻게 가나요? 아무래도 해변에 갈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옛날 할아버지가 살던 곳과 비슷한 녹색 지붕의 정원은의 꿈은 그곳에서 사는 것이었다. 다이스케의 꿈 소원을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장은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니고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근자 다이스케가 거절할 때마다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화가 납니다. 나도 가족에게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아닐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되면 그들은 지치게 될 것입니다. 실내 쉼터에 대한 다이스케이. 소망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시골로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신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꽤 괜찮았어요. 노무라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스케가 훈련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나도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안녕. 다이스케 여기서 행복하다면 가장 빠른 대피소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나카노무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컴퓨터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이스케에게 보여주었다. 다이스케는 그 이미지를 보고 궁금한 듯 쳐다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계속했습니다. 기나카 마을에서 팔고 있던 이케냐에서 대출을 받아 지금은 노이이머 케이자이 도구를 모으십시오. 새로운 이야기는 지에이, 묘켜케이거러와 같은 일본어로 작성됩니다. 목욕에는 장작이 필요하며 매우 건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다지 고향 느낌도 안 나고 관리도 아주 깨끗해서 다녀왔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러 가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데이수키는 어딘가에 가기로 결정하고 테샤오커야코를 되찾았으니까 그는 나를 위해 뭔가를 만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스케의 기분이 좋아진다면 이 새끼도 맞다.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트럭을 따라잡으려고 차를 운전했습니다. 아라시이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다이스케의 신경이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히코시 교샤가 곱창을 먹고 있을 때 교샤에 사는 무라비가 나타났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인사하러 돌아다닌다. 고킨조 시인데도 링카에게 가는 것만으로도 그와 그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은 카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야만 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쿠네나 고쿠로니미 같은 것을 부드럽게 불러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던 냄새나는 나뭇잎을 가져가야 한다거나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상관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직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은 토카이에서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을에서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우리는 헤이세키 지역에서 재배되는 이나카, 기나커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없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무렵 저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킨조의 마을과 정류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부터 끝까지 오랫동안 일할 예정이다. 아침이 빠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마을 사람들, 특히 넨파이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 앉아 새들과 놀고 버섯을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음 며칠 동안 만나보세요. 내가 휴대폰으로 인사를 했는데도 그는 전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아니에요. 오히려 벌레를 유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가끔 청년의 고민에 말려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퇴근하고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때 내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놀러 다니는 곳인데 갈 때마다 보통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램피 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졸린 사람들 중 일부는 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그래도 용납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하더라도 제발 멈춰주세요. 그러자 거기 있던 램파노지가 엉덩이를 만지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농담이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역겨운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수파에서도 그런 것은 피곤함을 느끼며 일을 시작했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특종을 제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요코 씨입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었습니다. 요코는 우리 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산다. 분명히 그는 아버지와 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코 씨는 실제로 아무데도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들도 같은 상황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저도 불안했어요. 제가 좀 귀찮아도 여기 오기 싫다고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나 역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코 씨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 같다. 마을에 와서 처음으로 미카타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흙 속에서 떠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바다를 가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요코에게 모든 공을 돌렸습니다. 좋아요.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조차도 괜찮습니다. 즉,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많으니 그에 따라 생활합시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으로 쉴 수 있는 마을에 이르렀다. 요코 씨, 여러모로 도와주세요. 내 직업으로그가 없을 때 그는 항상 다이스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끔 나는 딸 토모미를 데리고 가서 내가 완전히 감독을 받지 않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잠시 동안 나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내 딸 토모미는 나보다 성숙한데 지금은 꽃밭 친구들은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현명할 터였지만 이 마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요코와 토모미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변에 대해 가르쳐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장작이 있으면 좋은데 좋은 장작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항상 샤워를 해야 해요. 그것은 되었다. 사실 요코의 아이들 모두가 우리를 방문하고 나와 함께 왔습니다. 다이스케는 가끔 요코의 집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소문은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아직도 그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아이셋만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요코님 덕분이에요. 이것으로 드디어 우리가 탈출하려던 밤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능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흐른 뒤였다. 카이샤의 소리츠키 냄비에서는 어렵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완료됩니다. 밤에는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시골로 물러가도 꽃과 꽃은 그만큼 변할 것이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청소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살 때는 남자였으니 해야지 타이도 남자였다. 그리 넓지도 않았고 청소하는데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시키치멘세키가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패들도 있어서 청소도 귀찮습니다. 요코는 항상 도와주려고 하지만 제가 직접 청소할 수 없는 이상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물론 저는 다이스케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권한 것입니다. 그 더위를 견디지 못했는데 건강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랬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항상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 행사를 위해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욕조를 청소하던 중 나도 부상을 입었다. 나는 떨어지고 있었다. 다이스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나도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욕조에 빠진 물고기는 분명히 우리 것보다 나았습니다. 어두웠어요. 아마도 세나카의 몫일 것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요코 씨는 항상 카미노케를 머리 뒤에 들고 있어요. 머리띠를 떼어내면 이 정도 길이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없는 동안 그녀를 만나러 가서 욕조를 청소했다는 뜻이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 방에 김이 너무 많이 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긴 생물은 목욕 가운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방에 떨어졌다면 요코가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프로바가 뭔지 모르겠어요. 역시 내 자신의 가장 큰 상처가 욕조에 떨어지는 모습이 자꾸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나쁜지 느꼈으니까 다음번에 만나면 요코 씨에게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중지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대답했다. 문득 다이스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다. 나는 올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했다는 다이스케의 말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러면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이스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항상 내일이 보람있고 보람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 겁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러자 다이스케가 조금씩 말을 걸어 나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나는 피곤함을 느꼈고 머리는 멍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이스케의 조타이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멍청한 게임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이스케의 마음속에서는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한 걸까? 너무 붐비기 때문에 쉬운 코너만 남습니다. 이런 것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다이스케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 다음 날의 책임은 져야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이스케의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다이스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그녀를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이스케는 학교 교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일로 너무 바빴을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조차도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여성은 모든 일을 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밤에는 푹 쉬고 기분이 우울할 때는 산책을 하거나 다른 편안한 활동을 해보세요. 그는 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납땜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치료와 치료만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몸은 그저 누워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이스케는 그다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무 우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출장은커녕 산책도 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이스케를 이대로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이스케에게 물었습니다. 산책하러 가는 것이 피곤하다면 적어도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여 일을 좀 더 편안하게 해보세요. 너무 바빠서 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나요? 요코 씨, 제 목욕물 보셨나요? 요코 씨는 내 천연 목욕탕에 물음표를 붙였다. 기다. 조금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코상은 특별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집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나를 칭찬합니다. 돔드나라이, 돔더 네레이를 본 적은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다카시카고의 몬도로요. 드문 일이지. 그렇지. 글쎄요. 목욕을 자주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의 겐쇼라고 하면 다카가미 미호입니다. 단순한 책은 아니겠지만 갑자기 나올 겁니다. 도바톱 나는 불평하려고 했지만 다이스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런 것밖에 유령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나는 당신에게 축복을 줄 것입니다. 시마츠는 하룻밤 묵어도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 말이 역겨워서 나는 할 말을 다 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후 한동안 다이스케의 말을 부르고 있었는데도 쇼코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이스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낯선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농담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카케 쇼코가 아닌 조쿄 쇼코입니다. 다이스케는 카미노케가 갑자기 쓰러진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로바의 청년을 데리고 온 것은 거의 사실이지만 극히 사실이다. 어디든 나갈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걱정이 들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일을 해야 한다. 어느 날 평소처럼 나는 갑자기 차를 몰고 운전을 시작했다. 나는 평소처럼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오히로큐케이로 가서 쇼쿠지를 콘비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다 나오코죠. 그러자 그를 모르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뒤돌아보니 배만 부어있고 배가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것이 분명했습니다. 매니저님이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다가가 봤다. 키사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이름은 리호인 모양이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다루다가 나중에는 나는 떠날 생각을 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북킴이었지만 일할 때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전구가 달려있어서 이상해 보이지는 않네요. 하지만 리호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이름만이 아니었다. 다이스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리호는 다이스케가 일하는 해저에 앉아 있었다. 레이가이 역시 파란만장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리호는 다이스케와 자려고 했다. 나는 리호의 배를 본다. 그렇습니까? 비록 다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기억났습니다. 그랬다. 하지만 리호는 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리호는 다이스케를 청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처음 카미노케를 만나면 다이스케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카미노케의 목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내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봐, 알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다이스케는 모른다. 그렇다면 김기동굴에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나요? 귀신이 있다고 해도 괜찮나요? 반면에 다이스케는 흥분되고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왠지 리호와 연인 사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통증이 점차 멈춘 것 같습니다. 정말 엉망이군요. 그리고 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은둔하여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오코가 다이스케와 헤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다이스케 씨가 아이들을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치치우야가 없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슬프지 않나요? 당시 리호는 코신조와 데이수키의 배쇼를 사용했습니다. 그걸 검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굴을 찾으면 항상 그곳에 있었던 내가 지금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 나는 내가 떠날 때까지 바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머리를 갖고 싶다. 다이스케는 아마 다른 사람이 걱정되겠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의 설렘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다이스케를 임신했다고 한다. 다이스케와 저는 아이도 없어요. 머릿속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다이스케와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와 차에서 내리자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배웠다. 후로바 창문에서 흔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히로에서 목욕하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마 이 정도일 것이다. 나는 갑자기 목욕탕에 다가가서 훌쩍거렸다. 그때 다이스케와 조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오쿠씨, 저희는 이렇게 목욕탕에서 고에몬부로로 갈 예정입니다. 글쎄, 우리가 오사케논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신나면서도 서둘러 하고 말했어요. 마치 목욕을 하려는 것처럼 고무적입니다.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고에몬부로가 어떻게 도착했는지 아시나요? 고에몬부로에는 직접 가열되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데우는데 사람이 들어가기엔 너무 뜨거워요. 그러므로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게탕에 몸을 담그세요. 나는 바로 거기로 뛰어내렸다. 거기 있던 거 다 치웠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또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렇게 붙였어요. 하지만 비누는 폐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부풀어 오르면서 액체가 걸쭉해지면서 뚜껑이 닫혔습니다. 타비마푸다츠니. 이런 식으로 다이스케와 그의 동료들은 뜨거운 갈기로 발을 덮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욕조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내가 뛰어내린 곳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반대로 요코는 걱정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빌었지만 결국 책임은 당신 몫이었습니다. 그냥 흥분한 것 같아요. 토모미의 말을 들은 토모미는 자라였고 그녀의 앞에는 엄마가 있었다. 게다가 내가 흥분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벌을 받아야 했다. 우리 엄마는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이스케는 이건 다르다며 미쳐가는 몸이 옆에 선다. 입을 많이 움직이지만 곧 멈춘다. 다이스케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다이스케 군. 저는 다이스케 군의 아이를 낳았어요. 야, 내가 간식 줄게. 그렇죠. 다이스케는 안 왔다. 최악이다. 엄마, 들어보세요. 다이스케 씨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리호와 요코는 다시 분노를 표출해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나는 그를 만났다. 맺은 말, 혼란이 있은 지 며칠 후 나와 다이스케는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수키,
토모미 및 리호는 허위 주장에 대한 의사 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그 요청을 수락한 후 이전 소문이 파트너였던 리호는 이번에는 다이스케가 양육비 인정과 양육비 인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스케와 토모미에 대한 소문도 이것은 어딘가에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나는 창문 안을 슬쩍 들여다본다. 알았다면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다이스케와 옆의 소녀는 서로 싸우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와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스구메 앞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다이스케와 친구들을 보살펴주고 싶다 약간의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욕조에서 안 보이려고 머리를 숨겼고 무릎에 손을 얹고 정신을 잃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한자를 잘못 알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즉시 관계 장치를 켰습니다. 아니요. 실수를 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다이스케의 잘못이다. 더 이상 다이스케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뛰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 후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코 씨에게 몰래 전화해서 부탁을 했어요.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요코 씨에게 물어보니 이해해 주셨어요. 토우노즈쿠, 다이스케가 정신이 산만해진 것 같아서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코가 지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에 요코는 놀라서 뭔가를 생각했는데 알았어. 빨리 하자. 그는 말했다. 후쿠시노케코비에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출근한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차를 몰았다. 나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가 마을 옆으로 나가서 차를 주차했는데 나는 만나던 요코의 차를 타고 반대편으로 향했다. 그러니 사람을 뽑아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라고 말해주세요. 쿠슈니, 히로이. 집으로 돌아온 다이스케는 현기증이 날 것이다. 딱딱해질 때까지 시간을 으깨세요. 그리고 욕조에서 구름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긴장시켰다. 우선 몰래 옷을 빨고 다이스케와 나는 잠에 들었습니다. 모든 자원을 사용하십시오. 다음으로 음식이 가득 담긴 장작에 술을 붓습니다. 불이 다 탄 뒤에도 나는 계속 장작을 태우고 불을 피웠다. 그랬다. 그러다가 목욕탕에서 바샨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히메가 하이미게 가 들렸다. 그랬다. 와, 더워요. 위험해요. 화상 입어요. 너무 더워요. 뜨겁다.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8분지에서 발견됐다면 이 폐쇄적이고 상시 운영되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을 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미안하다고 느낀 사람은 이 복수에 대해 요코씨뿐이었다. 마을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나를 학대하며 보답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후에 요코씨에게 사과했지만 오히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너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이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사기꾼의 잘못이고 상대방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내 딸의 잘못이에요. 내가 그랬어. 제가 나쁘게 부인하더라도 토모미가 다이스케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남아있으니 미안해요. 나는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스케와 이혼한 후 나는 전혀 시골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스케에게 부탁으로 내 집을 주고 도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다. 마을 8부의 실업자였던 다이스케가 이 주장에 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